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창용 총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바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2.5에서 3.0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아마도 3.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뉘앙스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핫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번 딱 봤더니 야, 근데 너무 길어서 읽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년 시기에서 환율이 정상화될 경우 잘못하면은 상투를 잡는 게 될 수 있다. 이미 기준금리가 3%가 오른 상태에서는 환율이 더 올라서 얻는 이익이 클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국내에 돌려와서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게 안정적일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했으며, 게다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200원대에서 그때 정한 해외 투자 전략이 지금은 환율이 1400원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서 말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창용 총재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환율이 무려 1431.5원까지 쭉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 1년, 2년, 그러니까 단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는 뭐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를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 환율이 분명 잠잠해질 확률이 존재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과연 미국 주식에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몇몇 기업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이거 환율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 1600원, 1700원. 물론 그런 확률도 조금은 존재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기업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은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쭉 빠졌던 그 코스피, 하지만 그냥 바로 쭉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떨어지는 기울기도 똑같이 가파르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 가격은 바로 강아지와 같다는 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의 가치는 별일 없이 그냥 앞으로 슬금슬금 걸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강아지는 열심히 앞으로 쭉 뛰어갔다가 목줄이 딱 걸리는 그 순간 다시 또 뒤로 쭉 뛰어가가지고 주인 옆에 오든지 아니면 또 지나쳐서 쭉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WT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차트를 봤을 때 코로나 때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사면은 돈을 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유가는 쭉 급등해서 어느덧 123달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러한 급등은 또 길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소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있으면은 급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1년, 2년 그 사이에 환율이 잠잠해지고 나면은 이때 과연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환율이 떨어지는 거랑 그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나빠지는 거랑 뭔 상관이야? 라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는 환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기르분들 혹시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야, 분명히 미국 주식은 빠졌거든, 한 10% 마이너스 됐어, 그런데 내 계좌는 플러스야, 환율이 진짜 오르긴 올랐나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환율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 주가가 빠졌지만 그 와중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큰 피해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이 고점 대비 24% 하락했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30%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시장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고가를 낸다 라는 기사가 딱 나오는 그때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딱 투자했으면 30%의 수익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만약에 환율이 20% 정도 빠져 있다면은 다시 1200원으로 돌아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애플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보는 성적표는 야 10%에서 15%밖에 안 되네 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보자 라고 힌트를 준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저 기르시 기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아마도 기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쪽에 있는 거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파란색 글씨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에는 32.8%로 이때는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003년에는 무려 41%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쭉쭉쭉 떨어져서 2008년에는 27.2%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2013년 33%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로부터 한 6, 7년 정도는 30%에서 33% 그 내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28.7%까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바로 환율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환율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환율이 딱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01년이죠. 그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었는지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환율이 고점을 치고 슬금슬금 하락할 때 다시 외국인은 41%까지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08년에 환율이 쭉 올라갔죠. 이때는 외국인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매도했겠죠. 27%까지 하락.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환율이 쭉 내려오니까 33%까지 늘리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환율이 큰 움직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움직임도 크지 않은 걸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만약 1년 뒤, 아니죠, 조금 길게 2년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 환율은 낮아져 있을까요? 높아져 있을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낮아져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왔을 거라고 충분히 2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20년 딱 봤을 때 머지않아 다시 30% 위로 올라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환율과 외국인의 움직임은 역의 관계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좀 잠잠해진다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때는 바로 코스피 코스닥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별명 들어보셨죠? 외국인의 놀이터. 외국인이 사면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피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지만 그 와중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해볼 수 있겠죠. 한이길이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하라는 거야? 나는 미국 주식이 좋고 이게 좀 창창한데, 그리고 지금 미국 팔기 좀 그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전부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증시도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 주식을 하기도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한다면은 단순히 미국 주식이만 야 역시 미국이야 하고 들어가지 말고 환율도 한번 보자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채권도 5%의 수익률을 주는 시대입니다. 예금 적금도 5%나 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시점, 그때는 당연히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증시가 안정감을 가졌으니까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창용 총재의 힌트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환율이 조금 급하게 움직여서 한 20% 빠진다면 애플이 신고가를 내도 우리는 10%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